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그걸 둘러싸고 여야가 이제 대단히 충돌을 벌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서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안 심의 표결권이 일부 침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중립적 지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가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결과가 얼마나 민주적이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런데 지금 헌재의 판결은 절차가 뭐 엉터리여도 뭐 결과가 나왔으면 됐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 계시는 헌법재판관들의 다수가 이 민주주의의 의미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닐까, 법만 잘 아시는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했고요.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수완박법이 입법이 될 때 반대를 많이 하셨었죠. 예, 이 판결을 보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의미심장한 중요한 도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의 하자와 흠결이 인정되지만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결국 힘의 정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구인의 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번은 굉장히 아쉽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에요. 5대4, 4대5. 말하자면 양다리 다 걸치는 격이거든요. 그 논리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자면 기각 의견을 제시한 논리의 근거를 보면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의회의 본연질적인 입법 기능을 형해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니 국회가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핵심인데 그거를 침해했으면 의회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해화시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생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건 법사위 전체 회의에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다음에 넘어가는 본회의에도 그 승계는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도 그 방망이 두들긴 의장의 그 가결 선포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법사위에서도 위원장의 가결 행위도 잘못된 것이고, 그를 이어받은 국회의장의 가결도 잘못된 것이고, 또 안건조정 원래 있던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그럼 3대3을 유지를 하려면 그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배치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나서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그 사람을 야당 몫으로 놔서 실질적으로 4대2로 만들어버리는 그 꼼수가 너무 참 치졸하기도 하고 뻔뻔하기도 한 거예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 판결을 환영하던데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또 역시 민주당을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민주당에도 착한 국회의원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착하고요. 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는데 그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결론이 침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 안에서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망치를 두들겨서 결정한 문제를
방망이하고 망치하고 많이 틀려요. 그게 디테일해. 너무 작은 일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방망이가 아니고 의사봉. 의사봉. 망치도 아니고 방망이도 아니고 의사봉을 쳐서 입법부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중대한 흠결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모든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국민들한테 저는 얘기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판결이 굉장히 놀라우냐? 2009년에 미디어법을 훨씬 더 했죠, 사실은. 그때 그 날치기법이 통과했을 때도 헌재가 똑같은 판단에서 이번 판단하고 똑같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런 사건은 제가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놀라운 판단이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왜 한동훈 장관이 이걸 다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이런 얘기가 왜 오가게 했을까 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헌재의 역할 그리고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저는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이 서로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저는 저기 100% 공감해요. 예. 그런데 헌재가 입법부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자꾸 사법부로 들고 오지 말라는 말도 저는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법률가로서 그 궁금한 말이 게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게 속임수를 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맞죠. 민주당 의원인데 탈당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탈당했으니까 야당이니까 여기 해라.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바보로 아냐. 그리고 지금 복당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5대4, 4대5 이 결과를 가지고 양 진영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 진짜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님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 우리의 과정의 흠결을 인정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 포결권을 침해당했는데 정말 절차적 민주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가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다. 다시 이런 경험은 없어야 된다. 우리도 반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한마디 하고 결과를 존중하자. 이러면 좀 얘기가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다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고 봐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박수 받을 수 없는 정치, 박수 받을 수 없는 국회가 되는 것 같다. 이러니 박수 받을 수 없는 정치, 박수 받을 수 없는 국회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 보셨어요 지금? 뭘 사람이 지금 예매해주세요, 예매. 없어서 국민의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를 자꾸 이렇게 법치로 치환하려는 모습들은 보이기 좋지 않습니다. 꼭 이걸 넘어서 현안들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법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실책이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 정치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조 의원께서 말씀을 좀 윤 의원한테는 잘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네. 안 하신 아니, 것 어떻게 같은데 더 해요, 제가 또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반하고 의회주의에 반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 그 상하관계는 분명히 지키고 시행령은 법률이 유의만 범위 내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헌법적 테두리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소위 검수완박법 통과되니까 그걸 뒤엎기 위해서 검수원법 그 수사권을 다시 검찰한테 돌리기 위한 또 편법으로 그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확장 조치를 내버렸거든요. 이것 또한 위헌입니다. 근데 그거를 일삼고 그거를 잘했다고 또 한동훈 장관 법사위에 와서 막 우기고 그래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볼 때 똑같습니다. 양 정치 세력이 전혀 자신들에 대한 성찰은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어거지 주장만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에 맞도록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의 의미는 모법의 취지를 어기면서 시행령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원래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어기면서 안건조정위원회 민영배 위원이 탈당을 한 거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그래 그 당신들 얘기하는 거 그 내용은 맞는데 그걸 당신들이 얘기하면 안 되지. 저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위에서 모법을 그렇게 모든 취지와 절차를 무시하고 만들었다면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되게 우스꽝스러운 거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등 빼라. 다시 법 만들어서 등 빼고 시행령을 만들 수 없도록 하지. 지금 우리는 합법으로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 자체가 민주당의 비판의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비판하려면 본인들이 그 앞에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법을 고치든가 반성을 하든가.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덮어버린 게 민영배 위원의 복당이에요. 이 앞에 문제를 아무것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복당을 시키는 바람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사실 정치적인 해법을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 복당 안 했어요. 아니 복당을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한다면서요. 민의원님, 그 뭐 민의원이 복당을 하건 뭐 했건 간에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누구나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로 마음에 안 들던 저도 동의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럼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령을 지난번에는 시비거리가 돼서 이렇게 했지만 이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났으면 법무부도 한동훈 장관도 그럼 그 취지에 맞게끔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저는 한동훈 장관으로 상징되는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이 시행령 그리고 법에 있는 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확대한 거에 대해서 정말 내 평생의 업적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 등 하나를 잡고 이거에 풍선처럼 바람을 불어가지고 큰 풍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적 과정에서 그 누구도 자랑스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지만 국회의 다수당과 행정부의 책임을 지는 정당이 다를 경우 결국 국정에 관한 책임을 궁극적으로 누가 져야 되느냐 굉장히 논쟁이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이 등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시행령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비난받는 그 정도가 다른 여러 시행령 정치한 사례보다 더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합니다.